제4화 유경수 생가, 박정희 생가와 데칼코마니. 충북 옥천에 유경수 여사가 나고 자란 집이 있습니다. 종래 이 집은 조선 중기부터 삼정성이 살았다 하여 삼정성집이라 불렸습니다. 당연히 옥천 일대에서는 익히 명당으로 소문난 집터였지요. 급기야 유여사 부친 육종관은 1918년 당시 주인이던 민정성의 자손으로부터 이 집을 사들입니다. 그것도 재산의 절반인 25,000원이란 거금을 들이게 됩니다. 명당을 위해 과감히 베팅한 것이지요. 명당의 발목인지 이사 후 몇 년 만에 이 집터에서 2명의 걸출한 인물이 태어납니다. 한 사람은 유경수 여사이고 또 한 사람은 그의 오빠 오선의원 육인수입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 이후 생가는 유여사와 박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폐가의 길을 걷게 되고 결국은 터만 남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 복원이 완료되어 2011년부터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풍수의 시선에서 유경수 여사 생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생가로 이어지는 산줄기의 출발점은 마성산입니다. 생가 마당이나 바깥에서 북동쪽으로 보이는 노젓가리 모양의 봉우리로 옥천고을을 대표하는 산입니다. 옥천은 마을 소개에 따르면 지금도 매해 정월 대보름에 옥천고을 안녕을 비는 제를 진산인 마성산을 바라보고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줄기는 마성산을 출발해 310m 봉을 지나 서쪽으로 달려가 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생가 영역에서 더 눈길을 사로잡는 봉우리는 310m 봉입니다. 봉우리가 좌우로 평평한 토형으로 범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크기만 다를 뿐 구미 박정희 생가 앞으로 보이는 천생산과 꼭 닮았습니다. 천생산이 형님이라면 이 봉우리는 동생쯤 됩니다. 동생이라도 효과는 이곳이 낫습니다. 박정희 생가처럼 보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봉우리와 생가가 산줄기로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음으로 양으로 봉우리의 영험한 기운이 생가로 오롯이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거리도 가까워 속발입니다. 유여사 생가지의 풍수 포인트 넘버1을 들라면 저는 단연코 이 토형 봉우리를 꼽습니다. 생가 뒤 북서쪽의 북수봉 또한 한 몫을 합니다. 생가 앞에서 보면 뒷산 너머로 반듯한 목형의 필봉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교동 저수지 물줄기 너머에서 생가 뒤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귀한 봉우리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백이 내 뒤를 봐주는 형국입니다. 이 외에도 주위의 상군이 생가를 향해 모여듭니다. 일련의 무리가 귀인을 보호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생가 안으로 들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생가 가까운 지점의 내룡의 모습을 보면 내룡이 생가 뒤편에서 현무봉을 일으키고 전체적으로 우선으로 진행하여 입수봉우리까지 이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작은 봉우리를 일으키고 좌우로 매끈한 지각을 펼치면서 스스로 생룡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곳의 내룡의 풍수적 모습을 규정짓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입수봉우리 뒤편의 포입니다. 포란 땅기운이 힘차게 달리다가 혀를 맺을 지점 가까이 와서 일으키는 작은 봉우리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달리기를 하다가 바로 멈추지 못합니다. 서기 위해서는 잔발뛰기를 몇 번 하면서 속도를 줄인 다음 멈추게 됩니다. 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혀를 맺을 자격이 있는 생룡이 크게 기복불복 운동을 하며 진행하다가 혀를 맺을 조건이 되면 서서히 멈추게 됩니다. 이때 마치 사람의 잔발처럼 미세한 봉우리를 한두 개 일으키는데 이것을 포라고 합니다. 즉 풍수 현장에서 혈자리를 찾는 중요 표식이 됩니다. 그래서 현무봉에서 뻗어내린 내룡이 생가에서 혀를 맺기 위해 입수봉우리 바로 뒤편에서 작은 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통상 집터든 묘터든 좋은 자리는 땅기운이 멈추는 표식인 포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통상 양택의 경우는 담장밭 집 뒤에서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담장 안에서 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집터가 넓다는 뜻이지요. 미세한 봉우리인 포는 담장을 기준으로 용의 진행 방향 왼쪽 부분만 보입니다. 그래서 포를 형성한 다음 내룡은 크게 우선으로 전환해 미세한 와협을 만든 다음 입수봉우리를 일으키게 됩니다. 입수봉우리는 양쪽 선익을 펼쳐 본체 영역을 유정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선익이 안고 있는 범위가 본체 영역을 다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본체 영역 북서쪽 일부만이 양쪽 선익의 품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생가 영역의 풍수적 혈이고, 그곳에는 유경수 여서가 태어나 어린 시절 생활했던 방이 있습니다. 마당에서 보면 입수봉우리에서 양쪽 선익을 유정하게 펼치고 땅기운이 유교사 방으로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뒤채는 현무봉에서 동쪽으로 뻗어내린 지각과 예룡 사이 골짜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뒤채 뒤편 작은 도랑에는 맑은 날에도 조금의 물기가 젖어 있습니다. 뒤채 방안 장판의 상태 또한 양호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곧 본체와 뒤채 중에 본체가 풍수적 점수가 높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현무봉과 포, 백호선익에서 뻗어나온 지각이나 여기는 남쪽으로 이어져와 백호와 외백호가 됩니다. 이곳의 물은 터의 왼쪽에서 흘러오는 좌선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백호, 외백호들은 모두 역수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불을 기약해주는 산줄기들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수구가 완벽히 닫혀있지 못한 것입니다. 두 개의 큰 물줄기가 합쳐지는 정지용 생가 일대의 수구 지점에 뚜렷한 산이 없습니다. 풍수를 보고 터를 매입했던 육종관이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당연히 수구마기 숲을 조성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다 사라지고 전통문화체험관 입구에 마지막 남은 한 그루가 외롭게 서 있을 뿐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앞에 논입니다. 지금은 연꽃단지로 조성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다 논이었습니다. 여름철이면 청청의 논바닥에 물이 다 고여 있었고 그만큼 재물이 허투루 빠져나가지 않고 단속되는 모양새입니다. 담장 너머 연꽃단지 건너편에는 반달 모양의 작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일설에는 이 산을 아미사로 보아 유교사 배출의 결정적 원인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뒤의 내용입니다. 덧붙이자면 사진 우측 하단에 산의 꼬리가 성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의 꼬리가 생가를 향해 굽어 있다는 것은 기운을 그만큼 보태주는 것이니 좋게 해석됩니다. 이곳 생가의 풍수 이야기에서 또 하나 거론할 거리에는 현무봉에서 동쪽으로 뻗어내린 지각입니다. 만약 이 지각이 없었다면 북쪽 계곡의 물과 바람이 생가 영역을 치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비록 낮고 작은 산줄기이지만 생가 영역 전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산줄기입니다. 이곳에서 또 하나 볼거리는 뒷마당 담장 너머로 보이는 나무입니다. 나무의 모양이 꼭 하늘로 성천하는 용을 닮았습니다. 입에 여유주가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한편 어릴 적 미술 시간에 데칼코마니란 것이 있습니다. 도화지 한가운데를 접어 한쪽에만 물감을 짠 다음 가운데를 접었다 펴면 선대칭 모양의 문양이 나오는 기법입니다. 이러한 선대칭 모양의 풍경은 일상에서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곳을 답사 후 느낀 점은 유교사 생가가 박정희 생가의 데칼코마니라는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이 영험한 토형 봉우리가 있습니다. 또 유교사 생가는 백호가 감싸주는 안쪽의 자리에 있고 박정희 생가는 청룡이 감싸주는 안쪽의 자리에 있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의 인연이 땅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것은 아닌지 상상해 봅니다.